코골이를 치과에서 치료를 해 구강내 장치라는 것들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심하면은 수면 중 무호흡증 하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치과에서 코골이 치료한다는 얘기들 종종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고,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코골이 장치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코골이를 치과에서 치료를 해? 그거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거고, 코골이가 있는 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눕게 되면은 혀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늘어지면서 공기의 통로를 막게 되니까 드르렁 드르렁 소리가 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심하면은 수면 중 무호흡증, 그래서 한동안 숨을 안 쉬는 하다가 이렇게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무실 때 코에다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를 껴갖고 산소를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육들이 이렇게 쭉 처지면서 막혀 있으니까 압력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바람으로 벌려주는 장치예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아니고 공기의 압력으로 여기를 벌려주는 장치가 양압기거든요. 옛날에는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그냥 본인들이 사서 쓰면은 압력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그게 본인들이 조절을 잘 못하고 그냥 세게만 틀거나 이러면은 이 폐에 문제가 좀 생기거나 이럴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보험에도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검사를 하고 그쪽에서 양압기가 필요하다 진단을 내려드리면 압력도 조절을 해드리고 그걸 쓰면서 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그 기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양압기가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이게 잘 때마다 끼고 잔다는 게 되게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출장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걸 매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구강내 장치라는 것들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구강내 장치라는 거는 이 턱이 이쪽 부분에 혀가 있잖아요. 이게 눕게 되면은 혀가 뒤로 축 하고 늘어지죠.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는 혀가 더 축 늘어지면서 이쪽 후두부를 막게 돼요. 후두부를 막게 되니까 기도가 좁아지겠죠. 공기길이 좁아지니까 숨을 못 쉬거나 코를 걸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혀가 이 아래 턱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축 늘어졌을 때 턱을 앞쪽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 뒤에 달려있는 혀뿌리가 같이 딸려 올라와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데 착안을 해서 만든 게 구강내 장치고, 치과 의사들이 우리 구강내 장치 만드는 건 전문이야 이래서 이제 치과에서 코골이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구강내 장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끼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만 끼는 장치도 있고 밑에만 끼는 장치도 있고 위아래 같이 쓰는 장치도 있는데, 요즘 학회에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위아래 같이 쓰는 장치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끼고 앙 물면은 턱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면은 뒤에 혀뿌리가 따라 나오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압기 같은 경우에는 코에만 거는 게 아니고 밴드로 이렇게 머리에다 묶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에는 이렇게 호스가 쭉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주무시면 모르겠지만 옆에 누구라도 자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뒤척일 때 호스에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불편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 구강내 장치를 딱 끼면은 그냥 혼자만 하면 해결하면 되고 남들한테 잘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거 갈 때 들고 다니기가 되게 좀 쉽겠죠. 그래서 되게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치과에서도 코골이 장치를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그 장치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댓글을 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갈이 장치 같은 거 인터넷 같은 데 파는 데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사서 제작을 해서 쓰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그런
이런 거 하시면은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 얘네들은 꼭 몸만 얘기하면 꼭 치과 와서 하라고 그러더라. 치과에서만 하는 거면은 이렇게 팔겠느냐, 딴 데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파는 게 아니겠느냐. 양압기의 핵심은 압력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갖고 기도를 열어주고 폐에 손상을 안 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코골이 장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턱을 위치를 해줘야지 턱에도 무리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숨도 편하게 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요즘은 이게 뭐 덜컥거려요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게 턱이 좀 뻐근해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으면 그거를 조치해주고 완화를 시켜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만들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그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못 물고 혼자 스스로 잘못 만들어서 끼고 있으면 걔가 잘못된 위치에서 치아들을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과 가서 좀 상의를 좀 하고 상담을 좀 하고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코골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치과가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코골이 장치는 잘 안 하거든요. 꼭 그런 코골이 장치를 치과에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연락을 한번 좀 해보셔갖고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있다 그러시면 치과에서 코골이 장치를 맞춰보시는 것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코골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양압기를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양압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일 좀 좋은 장치라고 학계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다는 거. 하지만 양압기를 못 쓰시는 분들이라면 코골이 장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코골이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